안녕하세요. 공대가조와 MC 최정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공대 34동 근처에 서 있는데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쌀쌀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되면은 수능 시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찾아줬던 그런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제 뒤편을 보시면은 오늘 소개할 학과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다고 해요.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배를 정박할 때 쓰는 아주 커다란 밭이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닷이 뭐를 상징하는지, 어떤 학과를 상징하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뭔가 한눈에 봐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과일 것 같은데요. 바로 서울대학교 개교 이후 쭉 함께하고 있는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오늘 찾아오는 손님들은 조선해양공학과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그럼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중고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울공대 진로 적성 한방 프로그램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공대가조와 8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이 프로그램을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고 계신가요? 네. 진짜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직접 서울공대까지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조선해양공학과요.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릴 학과는 조선해양공학과입니다. 이 학과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봐도 어떤 분야를 공부하는지 대충 떠오르실 것 같은데 조선해양공학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떠올라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과 이름 그대로 선박을 포함해서 해양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공학적으로 다루는 그런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선박, 해양 플랜트, 해양 시추선, 그리고 요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해상 풍력 발전까지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볼 시간이 왔는데요. 한 명씩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제철고 3학년 양수현입니다. 저는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하늘고등학교 2학년 이규철입니다. 평소 조선해양공학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과에 진학하게 되면 어떤 연구를 하고 또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중학교 2학년입니다. 심해 자원에 관한 연구와 조선해양공학과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참여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오늘 찾아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고3 친구를 못 볼 줄 알았는데 멀리 광양에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교수님을 빨리 불러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김영환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이렇게 찾아온 학생들이 교수님을 뵈러 직접 찾아왔어요. 만약에 교수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참여를 하셨을까요? 학생들 말로 당근이죠. 일단 좋은 학생들을 만나고 원하는 교수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문 씨처럼 예쁜 MC도 만날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선해양공학과 갈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 답변 시간에 앞서서 교수님에게 미니 강연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학생 여러분들에게 조선해양공학은 어떤 학문이고 또 학생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자유롭게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조선해양공학이라고 하면 학과의 이름 명칭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해양에 관련된 공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이 조선해양공학입니다. 저희 조선해양공학은 기술 집약적이고 융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박이나 해양 플랜터와 같은 특정한 제품군이 있는 그러한 학문이에요. 기계나 화학이나 재료나 전기전자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제품군에 이렇게 묶여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융합적인 것이다. 그것이 다른 공학의 학문들하고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 조선해양은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업적인 특성군으로 보면 해양 에너지, 여러분들 아는 풍력이나 그런 것도 있고, 뭐 해양 자원을 개발하는 자원공학도 있고, 시추하기 위한 것도 있고, 해양 바이오라고 해서 해양 생물에 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류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바다를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체역학, 그 다음에 안전한 배를 설계하다 보니까 구조역학, 그 다음에 한국에서 우수한 생산성을 가지고 산업체를 하려다 보니까 생산공학, 그 다음에 안전하고 효율성이 좋은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분야, 그러한 4개 정도 분야는 저희 학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고요. 해양공학은 사실은 그 4개 분야를 모두 포함을 하면서 더 광범위해요. 그렇지만 산업의 현실에 비추면 크게 해상 구조물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 속으로 들어가서 해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저공학, 그 2가지로 나누는 것이 좀 전체적인 그림에서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을 거냐면 저희 학과가 어떤 학생을 선호하고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느냐, 아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저희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리더고요, 2번째는 창의예요, 3번째는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고요, 4번째는 세계적인 감각을 갖추자라는 것이, 그 4가지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그 눈도 똘망똘망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저희 학과에 가급적이면 많이 와서 그러한 세계적인 기술 리더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미니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여기 온 친구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과 다 같이 앉아서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교수님 미니 강연을 마치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편안한 자리로 옮겼는데요. 교수님이 강연을 하실 때랑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 계실 때랑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처음 본 첫 인상이 어떠셨나요? 저희 둘째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남 일 같지 않고 더 친근한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먼저 드릴 건데요.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전공을 조선해양공학으로 선택을 하셨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죠? 네, 솔직하실수록 좋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께서 성적을 보시더니만 뭐 조선공학과라는 곳이 있는데 가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선공학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시험을 쳐서 성적에 맞춰서 왔어요. 사실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문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빨리 취업을 해서 조선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조선소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학문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동료들을 보니까 내가 연구를 더 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뭐를 잘할 수 있는 거냐? 조선해양을 잘하고 조선해양 중에 연구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선해양이 나한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와서 이거는 내가 평생 해야 될 학문인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이유로 조선해양공학을 선택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해양 유체역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분야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해양 유체역학 분야는 그 명칭으로 보면 조금 욕심스럽게 제가 저의 전공을 칭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그 중에 유체역학에 관련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파, 파랑 중에서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이 움직이는 운동,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해석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준비해온 질문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이상현 학생부터 시작해 볼까요? 해저에 매장된 다양한 심해 자원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심해저 자원은 인류의 미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제성은 심해저 자원 관점에서 바라보면 석유하고 천연가스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이 조선해양공학과에서 하는 학문도 석유나 천연가스를 채취하고자 하는 그런 해양 플랜트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활발해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기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특히 해양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양 물리라든지 해양 지질, 해양 환경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분야를 많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슬로신 영상은 언제 처음 발견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피 컵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게 슬러싱 문제거든요. 어떠한 특정한 용기 안에 액체가 차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움직이면 안에 움직이죠, 액체가. 그냥 이게 슬러싱 문제예요. 그런데 왜 공학적으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냐면 셋컵가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그것을 액화시켜서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분적인 적재 상황에서 이러한 유동이 일어나는 거죠. 큰 운반선 같은 경우는 길이가 그 다음에 폭이 40m, 45m, 높이 30m 이런 정도의 탱크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부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구조적으로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슬러싱 문제가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LNG선의 특허를 불란서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LNG선을 지을 때 척당 50억 내지 60억의 특허료를 지불해요. 그래서 한국 조선소 전체를 보면 1년에 많은 경우에는 1,000억 이상의 특허료만. 그래서 불란서에 있는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1,000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실험시설이나 연구들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자체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하려면 특히 필요한 기초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조선해양공학과는 가장 핵심적인 두 분야는 수학과 물리입니다. 특히 저희 조선해양에서 수학적인 소양을 갖춘 학생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물리는 화학이나 다른 생물에 비해서 중요도가 훨씬 더 커요. 해양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해양파 역학을 한다든지 동력학을 한다든지 그러한 그 역학을 하는 기초 분야로서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희 조선해양산업이 국내에서는 그 수출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감각이 많이 필요해서 인문학적으로는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경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경제를 많이 하는 것은 조선해양산업이 세계 경제에 따라서 많이 좌우지우지돼요. 이게 유사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잘 읽는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또 필요해요. 교수님께서 만일 조선해양공학과 신입생을 뽑는 면접 자리에 계신다면 학생들은 어떤 점을 주로 보실 건가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학생 스스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학문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하겠다라는 동기가 부여가 되어 있는 학생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눈을 많이 보는데 눈을 보면 그 학생이 정말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추구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저는 조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어서 우수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와 값싼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전망이 다소 좋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래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조선 산업은 전통적으로 그 기술 집약적이지만 인력 집약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선종들은 유조선, 그 다음에 화물선, 벌크선이라고 하는 한국 조선소들은 1980년에 사실은 90년이 도르면서 그런 배들은 많이 짓지 않아요, 이제는. 한국의 주력 선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이제 목표는 크루즈선이죠. 그런데 그 가격의 차이가 2배, 3배씩 나요. 그래서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값싼 선박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값비싼 고부가 가치선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경제 사정이 몇 년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면 조선 산업도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하지 않고요. 앞으로 중국하고의 격차가 몇 년 사이 이렇게 없어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에 입학하려는 친구들에게 추천하실 만한 도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그 질문은 입시에 저희들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입시 서류를 보면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서적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을 가끔 겪게 되냐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이렇게 적어요. 책에 이름은 좀 말하기 힘들지만, 그런데 그 책은 사진만 나와 있는 책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진만 보고도 그렇게 감명 있고 인상적이었는지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조선해양하고 관련된 그 책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과학 잡지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데서 해양 조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자세하게 읽고, 본인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웹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궁금한 걸 알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권해주고 싶어요. 네, 이규철 학생의 질문까지 모두 다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의 질문을 들어보니까 학과 관련 질문부터 뭐 분야별 미래 전망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학생들이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의 학생은 산업체로 취업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조선해양 산업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사회에서도 갑과 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생이 갑이고 회사가 을이에요. 학생이 거의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때로는 반 이상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수보다 조금 적은 학생들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합니다. 학위를 후에 반 정도는 역시 산업체로 가요. 그리고 대학 교수나 교원으로도 가게 되고 국책연구소로도 가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산업체 또는 연구 분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취업 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정문의 공대가조와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알고 계세요? 왜 공대를 좋아하느냐, 뭐 이런 네, 질문이죠. 맞습니다. 공대가 좋은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글쎄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없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사회에 대한 기여가 조금이라도 제 눈에 보인다는 것. 두 번째는 제가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만들어낸 일이라는 것은 사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은 배를 만들고 있고 좋은 해양 구조물의 설계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즐겁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학생들과의 대화를 다 마쳤는데요. 대화를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 애 같죠. 저희 둘째 오늘 아침에 사실은 입시 때문에 저희 선생님하고도 그 상담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남일 같지 않아요. 아무쪼록 학생들이
앞으로 훌륭한 그 공학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유익한 시간 보냈나요? 네. 저도 참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앞으로 하시는 연구 분야를 비롯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수조 실험동인데요. 이곳은 모형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을 직접 띄워서 저항을 계측하는 실험 공간입니다. 여기 있는 이 수조는 길이가 110m, 그리고 폭이 8m, 깊이가 3.5m로 굉장히 큰 수조인데요. 지금 바로 제 뒤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모여서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은 레드 트래킹이라는 실험으로 무인 선박이 빨간색 물체를 자율적으로 따라가도록 하는 실험입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저도 무인 선박이 따라가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옆에 오시면 볼 수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네, 이쪽으로. 미래의 조선해양공학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한테 조선해양공학과가 이것만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선해양공학과는 졸업 후 진로가 가장 확실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이제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 대기업 회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선해양공학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없어서 이제 그만큼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과보다 조선해양공학과에 오면은 진로만큼은 걱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실험도 직접 보여주시고 답변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조선해양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마무리는 이렇게 미래의 조선해양공학인들과 함께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학과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나는 고등학교 때 요즘 시대로 보면 비보이 같은 걸 했어요. 그냥 시간 지나고 나니까 재미없어요. 물리 유치원 대표입니다. 네. 지금 봐야 되는데 잘할 때. 친구 됐어요. 벌써 1년째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지만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도 만나보고 제가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되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꿈으로 생각했던 조선해양공학과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고, 또한 제가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해양공학자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진로를 더 정확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진로활동 시간에 친구들에게 조선해양공학과에 대해서 발표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선해양공학과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고, 교수님의 말씀처럼 조선해양공학과가 동대에서는 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